네, 워라밸 실천 아카데미 이번 주제는요, 워라밸을 위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직장 내에서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다면요, 이번에는요, 그와 함께 직장인과 함께 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공간인 우리 가족, 그 가정에서의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함께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워라밸이 뭘까? 뭐 이렇게 마크가 있던데 이 마크 자체의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일과 생활의 어떤 밸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예, 이 마크 보면 아시겠지만요. 네,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지면요, 굉장히 만족한 행복이 생겨지게 되고요. 이렇게 만족한 행복은 결국 우리의 삶을 굉장히 스마일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의미들, 굉장히 로고를 재밌게 만드실 것 같아요. 이 안에 아마 의미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워라밸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누군가가 이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요, 나의 일과 생활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나에 맞게끔 잘 균형이 잡혀서 나의 모습에 항상 웃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좀 많이 강조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일과 함께 생활에서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생활에서의 가장 시작이 되는 부분들은 어디냐면요, 내 생활의 만족과 행복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죠. 어딜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가족이 있는 삶이죠. 가족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산 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문화들을 정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활동들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응모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그 워라밸 주제를 해서 사진 공모전을 했어요. 사진 공모전을 해서 이 그림은 사진을 지금 이렇게 캐리커처처럼 이제 그림처럼 다시 전환한 거거든요. 보내준 사진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모전을 통해서 가족이 있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만족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이러한 어떤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빠와 함께하는 모습, 그다음에 꽃을 갖다 주고 여행을 갔던 모습,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이 교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요, 집에 오늘 가셔서 우리 가족과 함께 했던 사진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앞으로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가족이 함께 있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이제 조사를 한 내용들을 보니까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지금 굉장히 좀 변화하고 있는데 2004년에서 2014년 10년의 어떤 주기로 봤을 때 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보면 이런 워라밸을 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겠죠. 근데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가족과의 어떤 관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제 어떤 가족 간의 대화에 있어서 또는 가족 간의 시간에 있어서 양보다는 질을 좀 더 높이는 내용들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삶의 만족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특히 가족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것을 실행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우리는 가족 간의 대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대화가 굉장히 부족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화가 필요해 라고 하는 코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코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화 없는 가족, 그리고 그 대화 없음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다양한 오해들, 근데 이 내용들이 실제로 그 일반적인 가정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단답형이고, 그 다음에 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함으로 생겨지는 오해가 가족 간에서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는요, 나는 지금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나의 삶 속에서 가족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를 위한 시작에 있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 좀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부분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예요. 그죠? 나의 삶의 뭐 쉽게 말해서 리얼리티한 모습까지도 가장 잘 아는 존재이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요. 그 오해가 더 깊어지는 존재가 또 가족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타인보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감정을 나누지 않으면 그 오해가 더 깊어지고 상처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에 그 상처가 되는 말 한마디를 가슴에 묻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존재인 가족에게 더 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그 말이 상처가 되지 않게끔 얘기할 수 있는 기술이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생활이 아닌 가정 안의 생활이 아닌 외부 생활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해요.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죠. 상사를 의식하고 동료를 의식하고 그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자신을 조금 꾸밀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가족에게 갔을 때는 그 긴장감들이 다 없어지면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하게라는 쉽고 편하다라는 그 이면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만만하게 함부로 라고 하는 관점으로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는 경우들이 사실 많다라는 거죠. 뭐 이 이야기를 하는 저 역시도 뭐 100% 정말 다 실천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가족의 대화 방식은 과연 어떻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크게 몇 가지 유형을 한번 제시해 봤거든요. 우리 가족의 대화 방식 혹시 어떠신지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첫 번째, 답정 너예요. 네, 보통 이게 자녀와 부모 사이에 어떤 대화 방식에 있어서 아이들이 얘기하죠. 답정 너예요. 뭐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냐는 거죠. 아빠와 엄마와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고민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자녀에게 이제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해요. 어떤 고민이 있니? 아니면 뭐 학업에 어떤 문제가 있니? 뭐 뭘 하고 싶니?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런데 뭐라는 거죠? 이미 부모님들의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답정 너. 그럼 이건 사실 대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이미 정해져 있지 않느냐. 뭐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죠. 부부 간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얘기를 하지만 이미 자신의 생각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사소통이나 대화가 아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마이동풍입니다. 이거 뭐냐면 아무리 외치고 내가 지금 뭐 좀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함께해요. 라고 외쳐도 그것이 큰 벽에 부딪혀서 이제 진전이 될 수 없는 상황의 대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가족과 이야기를 하는데 큰 벽이 아니면 단단한 벽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 프로그램에 보면 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소통을 하는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아이 컨택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뭐 친구나 동료나 뭐 직장에 관련된 사람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가족 간에 이야기들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오는 문제들이 많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특히 이제 마이동풍 또는 답정너라고 하는 스타일의 어떤 대화 기법을 쓰고 있는 가족들은 이러한 상황들이 더 좀 심각하게 제시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일방통행이죠. 답정너와 좀 유사하긴 합니다. 근데 답정너는 뭐냐면 이야기는 한다라는 겁니다. 뭐 뭘 하고 싶은지 얘기는 하지만 그 답이 정해져 있다라면 일방통행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대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지시고 또 이거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가족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스타일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율성을 추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자율적인 존재고, 자기 주도적인 존재고, 자율성이 잘 제시되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또 남편이라든지 아내라 해도 나의 이러한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자율적이고 싶고, 내 의지에 맞게끔 생활을 하고 싶은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깊이 관여를 하거나 간섭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통제를 하려고 하면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어떤 그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방통행적인 부분들은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가족, 제가 뭐라고 하지, 맞짱뜨기라는 얘기를 드린 게 뭐냐면요. 의외로 이제 가족 간의 대화에 있어서는요, 대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싸울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로서 뭔가를 풀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하려고 어쩌겠다는 건데, 그게 왜? 뭐, 이번에 이런 게 좀 필요한데요. 그거 어쩔 건데?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맞짱을 뜨시겠다. 그래서 대화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파이트, 싸우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니면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형태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 아마 조금 이렇게 움찔움찔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뭐, 저에게 뭐 그러면 강사하는 그런 적 없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뭐 100% 잘 수행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이러한 대화의 방식들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결국은 이러한 대화의 방식들은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이런 결과들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족 간에 있어서 갈등을 야기하죠. 막 너무 싫은 거예요. 뭐, 부모님의 말 자체가 듣기 싫고요. 그다음에 그 배우자의 이야기가 짜증이 나고요. 이제 얘기도 듣기 싫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 또는 뭡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믿을 수 없다. 아, 아버지가 하는 말 믿을 수 없어요. 자녀가 하는 말 믿을 수 없어요. 아내가 하는 말 믿을 수 없어요. 남편이 하는 말 믿을 수 없어요. 부모님이 하는 말 믿을 수 없어요. 이러한 불신들이 이러한 대화 방식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불신이 생기면요,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안정감이 아닌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불안하죠. 아, 과연 내가 우리 가족들을 믿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우리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또 이러한 불안감들이 엄습하게 되는 것과 함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요,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깨에 짊어진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함께 그것을 우리 공동의 과제들을, 공동의 어려운 점들을 함께 덜어서 함께 으쌰으쌰 이겨나가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대상이 아니라 왠지 나 혼자 오롯이 그러한 부담감을 다 안고 가야만 되는 힘든 과정이, 힘든 대상으로서의 가정 또는 가족이 인식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의 상황에 있어서는 긴장감이 높아지죠. 이제 긴장감이 높아지면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러한 갈등, 불신, 불안, 부담, 긴장감이 계속적으로 제시가 된다면 가족 간에 결국은 단절이 일어납니다.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가족 때문에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러한 가족 안에서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갈등, 불신, 불안, 부담, 긴장, 어떤 여러 가지 불편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신 분들이 직장으로 와서 업무를 수행할 때 그것이 긍정적인 시너지로 작용할까요? 부정의 시너지로 작용할까요? 제가 볼 땐 거의 부정의 시너지로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어떤 분들이 뭐 요즘 고민이 있어요. 집에 문제 있어요.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밝아요? 이미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나는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우리 가정에서의 문제들은 결국은 나의 문제와 직결되고 그 나의 문제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 일의 생활에까지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일에서의 업무 성과가 제대로 안 나겠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겠죠. 그럼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디로, 우리 인간은 자신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에 있어서 항상 당위성을 찾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그리고 속된 말로 핑계거리를 찾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럼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일이 안 되고 뭔가 집중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가정이 나를 이렇게 서포트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야. 또 그렇게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그럼 어떨까요? 집에 갔을 때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짜증스러운 거야. 그럼 그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해서 부정적 사이클이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계속적으로 심화되는 거죠. 부정적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그게 점점 넓어지면서 가정, 일과 생활과 일과 생활이라고 하는 그 밸런스가 이제 불균형해지면서 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서로의 시너지를 주면서 좋은 톱니바퀴처럼 잘 맞춰서 행복하게 굴러갈 때 우리가 말하는 균형들, 일과 생활에서의 균형, 밸런스가 적절하게 맞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 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겠죠. 이제 그 얘기들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좀 단계라고 할까요?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 시간에 대화의 기법, 뭐 이런 뭐 눈 맞춤이라든지 기다려주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족 간의 대화를 시작할 때 그냥 바로 뭐 얘기합시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세요. 우리가 한때 왜 그 저녁 부모와 함께 하는 저녁 식사 뭐 식탁을 함께 하자라고 했는데요. 그러한 그 운동처럼 일어났던 게 생각보다 잘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대화를 하려면 지금까지 그런 대화가 없었는데 갑자기 시간만 줬다고 해서 대화가 잘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부모대로 이제 대화가 있는 식탁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녀는 자녀대로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함께하는 저녁 그 대화가 있는 식사 시간을 가지라고 했더니 이제 이건 실제 아이들이 얘기한 거기도 합니다. 이제 밥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니 요새 뭐 하노? 공부는? 뭐 친구 관계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화가 아니라 취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을. 막 그죠?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아이들 자녀 입장에서는요. 차라리 그냥 말 안 하고 밥을 맛있게 먹는 게 좋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또 얘들 부부 간에 있어서도 준비 없이 얘기하면요. 감정을 긁는 거예요. 당신 뭐 이랬다더니 그거 어떻게 됐어?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그래도 기억하고 있네요. 사실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했구나. 나는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당신은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이게 이제 대화가 되는 건데요. 그런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당신 저번에 그렇게 하기로 한 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하면 어떨까요? 나 이렇게 할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되면 잘 될 리가 있나?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맨날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결국 문제가 되지 않느냐. 너무나 이제 리얼리티하죠.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분위기는 점점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맞짱뜨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족 간의 대화를 시작하시기 전에 첫 번째 인식을 해야 됩니다. 대화가 필요한가, 그다음에 어떤 대화가 필요한 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무조건 말을 하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지금 어떤 대화가 필요한가를 반드시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하나의 문제를 뭐 이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녀의 어떤 학습 지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부부 간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포커스가 안 되면 다른 이야기들이 막 나와버리면서 실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그 문제는 뒷전으로 가버리고요. 다른 문제들이 부각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화를 해야 되는 필요성, 무엇을 대화해야 될 것인가를 인식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대화 주제를 찾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 대화의 주제와 내용에 있어서 공감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서로가 이야기되었을 때 잘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 그 잘못된 점 좀 비난할 거라든지 비판할 거라든지 또는 막 꼬집어낼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뭐 상대 자녀 배우자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대화가 왜 안 되냐면요. 이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즐거운 이야기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즐거운 분위기가 됐을 때 좀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막 각자 너무 힘들고 뭐 자녀는 시험을 치고 와가지고 지금 막 피곤한 상태고요. 뭐 아내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오늘 일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막 지쳐 있는데 그 남편분께서 혼자 야 우리 오늘 즐거운 뭐 이깃거리 좀 해보자. 내가 재밌는 거 알아왔어.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피곤해요. 오늘 좀 힘들어. 이렇게 되면 내가 오늘 정말 재밌는 걸 알았는데 당신들이 너희들이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우린 대화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건 자기 혼자만의 준비인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져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내분도 마찬가지고 남편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은 우리 자녀 같은 경우는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항들을 이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도 그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적절한 타이밍이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타이밍이 적절하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행동에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이 옮겼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대화를 하지 않았던 가족들이 갑자기 대화를 많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인식하고 준비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시간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일관성 있고 진실성 있게 노력을 꾸준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함께 해 나갈 때 우리 가족은 어느 순간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면서 그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됐던 되지 않았던 긍정적인 에너지로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 간의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단계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한 것을 잘 거치셨다면 이제 행복한 대화 전략,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요, 4가지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4가지 전략은요, 첫 번째,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경청, 그리고 2번째 지지, 3번째 인정, 4번째 협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은요, 부모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높다고 하거든요. 이건 사실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얘기를 누군가가, 우리 가족이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죠? 고민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문제는 제대로 들어주지 않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청하는 거예요. 온 신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소리에 집중하는 거죠. 가족의 이야기, 누가 이야기하면 모두 그 가족에게 집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줄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지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지지하지 않더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지지할 수, 엄마는 그것을 믿어. 아버지는 그것을 믿어. 여보, 나는 당신을 지지해요. 당신의 생각을 동의해요. 이런 분위기들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은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인정의 욕구가 있거든요.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감정적인 어떤 그런 그 왜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불편한 감정 또는 그 감정 폭발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특히 가족들한테 무시당했을 때 그것은 몇 배로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모두에 대해서 인정하는 대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아요. 한번 저도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는 어떤 인정의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직 생활과 연결됩니다. 조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대화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결국은 서로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가정도 어떻게 보면 작은 조직이죠. 가장 기본 단위로서의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짚고 나가는 것이 행복한 대화의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살펴보면요, 앞에 나왔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성들이 제시되겠죠. 집이 편안합니다. 그죠? 편안해.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다 보여줘도 지지하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너무 편안합니다. 그리고 든든합니다. 우리가 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명품 백이 부럽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3번째, 의지가 됩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사실 현대사회의 인간의 어떤 특성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실감이라든지, 또 누군가에게 자신을 좀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쉽게 말해서 의지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감을, 현대인의 어떤 불안감, 상실감으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족 안에서 채워지면요, 굉장히 된다라는 거죠. 힘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생활들의 아주 작은 생활에 있어서도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만족감이 바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행복의 다른 말은 사실 만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만족감이 서로 크기가 다르고 더 만족을 느끼는 어떤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행복의 가치도 우리가 이렇게 균형 지을 수 없듯이, 가족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우면요, 그 개인의 삶은 행복한 삶으로서 발전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는 이제 가족들과의 어떤 그런 단절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전략들이 잘 세워졌을 때는
소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즐거운 소통. 그래서 가족과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소통은 막힘이 없이 흘러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 속에서 함께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의 가정에서의 소통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했다면요. 저만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죠. 예전부터 우리 가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온 용어 중에 가와만사성. 그죠? 집이 화목해야지만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럼 뭐죠? 집이 화목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수신제가하고 치국평천하해라. 그죠?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집안을 먼저 그러니까 내부에서부터 잘 다스려져야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나라까지도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이 이미 가정과 가족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뭐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 오늘의 가족 간의 이야기들을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가족 간에 있어서 긍정적인 대화라고 행복한 대화를 통한 긍정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족 안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결국 자신 있는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순환이 아니라 긍정적인 선순환으로서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이며 그것의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가족 간의 의사소통, 행복한 대화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제 강의를 전체적으로 마치면서요. 이제 우리가 워라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아 실현을 원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자아 실현을 원할 땐 그리고 자아 실현 워라밸 다 함께 워라밸 이런 이제 웹툰이라든지 어떤 그림들 만화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워라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죠.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기분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면요. 그 문을 통해서 기분 좋은 향기와 바람이 열린 문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정과 직장에서 이러한 그 기분 좋은 열린 문틈으로 들어온 기분 좋은 향기와 바람을 통해서 바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소통의 문을 활짝 여시고요. 또 좋은 향기가 나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응원하면서 그 응원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게 되는 진정한 워라밸러. 이건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워라밸러. 우리가 사람을 붙이지 않습니까? 일생활 균형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워라밸러가 되시는 생활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워라밸 그리고 워라밸러의 삶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워라밸 화이팅!